네, 이번 시간에는 10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포화송 확률 변수, 확률 분포로부터의 랜덤 표본에 대하여 모수인 람다에 대한 정률 추정량이 유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량도 마찬가지로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이번 시간에 보일 것입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 풀었던 몇 번 문제지요? 4번 문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가능도 함수 혹은 로그 가능도 함수가 모수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할 때에 일단 존재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가능해야지만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미분조차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제 4번과 같은 경우에서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분이 가능함에도 6번에서 세타1을 구할 때처럼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6번에서 구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어떠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좋겠죠. 미분도 가능하고 그 미분을 통해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아니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10번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유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n개의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균일 분포로부터의 랜덤 표본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가능도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가능도 함수는 이때의 가능도 함수는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입니다) 언제? x가 세타 플러스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1이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지시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x가 이 구간에 속하면 1이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와 같은 지시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능도 함수는 n개의 지시함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n개의 지시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요 가능도 함수는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이 가능도 함수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모든 xi들의 값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과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사이에 속하기만 한다면은 요 세타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요 가능도 함수의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도 함수는 요 표본 내 최소값과 표본 내 최대값이 다음과 같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과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속하기만 한다면 최대 가능도 함수는 항상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